미국에서 한국 관련한 안보 예산 집행은 물론 다양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한반도에 대한 놀라운 시각이 등장하여 외신도 주목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한국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와 관련한 중대 발언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미 의회 한국 관련 예산 80조 원 편성. 현재 북러 조약으로 인한 후폭풍이 미국에서 지속되며 한국 관련 놀라운 발언이 계속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한국 안보 관련한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며 75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러한 상황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악이나 결론적으로 한국의 새로운 국면이 됐다는 겁니다. 현재 왜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푸틴의 북한에 대한 포용과 동시에 베트남과의 우호 관계를 확인한 것은 대만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넘쳐나는 아시아를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 신냉전으로 가고 있는 태평양 패권 다툼을 러시아로 확장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의 여러 국가는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어디까지 갈지 불확실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국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면서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스웨덴 싱크탱크는 최근 발표한 2024년도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2023년에 410개에서 올해 1월 현재 500기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핵 능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장했다고 파악한 바 있습니다. 자신들은 핵을 늘려가면서 한반도에는 핵이 안 된다는 이중적인 태도이기도 하죠. 여기에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까지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극대화되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한반도에 풍선을 띄우며 김정은 등 북한의 주요 권력자들이 거친 말을 내뱉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최근 몇 달 극단적인 적대감을 보여온 북한이 암암리에 러시아와 밀착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이 드러난 셈인데요. 미국에서는 아시아 내 푸틴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을 특히나 우려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러시아의 이러한 활동은 핵 비확산 조약을 거부하는 불량 국가의 리더가 됨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즈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이익을 얻는다고 믿고 있다면서 푸틴은 특히 우크라 전쟁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 실망감이 가득했는데, 이러한 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공항에서 반갑게 맞으면서 반항하듯 표현했다는 겁니다. 결국 현재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호의는 중국에서 못 얻는 것을 북한에서 얻기 위한 제스처이며, 이러한 국가는 이란과 북한뿐인데 그 중에 훨씬 절박한 것은 북한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란은 한국과의 원유자금 동결 해제를 비롯해서 자신들의 자원을 수출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도 하지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졌으며 미국이 이 때문에 북한을 최고 수위로 제재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이나 베트남 등에서 자신들의 교역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아시아의 안보도 위협해서 미국을 가장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모습 가운데 미국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 무장을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우선 지난 이틀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무게감 있는 이야기는 한국을 핵무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보충해서 미국은 발빠르게 제2의 옵션이라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우선 전 트럼프 행정부의 후커 보좌관은 당장 한국을 핵무장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에서도 이제는 북한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국가이며 빠르면 6개월 내도 가능할 것이라며, 여기에 ICBM 기술까지 확보한 한국은 핵무기를 장착해 지역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쟁 억지력을 가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확산을 우려하는 많은 이들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말자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이에 즉각적인 위협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아무리 핵우산 옵션을 제공해봤자 북한의 핵무기 수가 많을수록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하락하기에 한국이 북한과의 핵전쟁 발생 시 미국이 자기 희생을 할 것이라고 한국에서 믿지는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무장은 많은 이가 반대하지만 결국 미국의 도시와 사람들이 북한의 인질이 된다며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길인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해야만 북한의 야망이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2옵션으로 미 상원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많은 이들이 반대한다면
적어도 핵무기 전진 배치는 물론 한국 등의 핵공유 협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과거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했던 것처럼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의 위커 의원에 따르면 국방 예산의 75조 원 증액이 한국과 관련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한국의 핵무기 배치를 논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에 빠르게 핵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를 강력히 추진할 걸로 보이며 특히 이번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한반도 관련 대북 억제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자고 강조했습니다. 즉 미국도 미국의 핵 위협이 지긋지긋한 데다가 이제 리더격인 러시아까지 북한에 내려오려고 하자 결국 한반도의 독자적 핵무장 개발 혹은 최소한 2옵션으로 미국 핵무기 직접 배치를 논하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미국 핵무기 배치 2옵션은 부적절하며 독자적 핵개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핵무기가 배치되면 결국은 그것은 미국의 것이기에 한국이 직접 통제하는 수단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미국도 그만큼 급하고 한국 상황을 더 이상 넘기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은 2-3년 내 중국에서 대만 점령에 대한 야욕이 드러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미국의 전선이 분산되면서 한국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많은 적국들은 한국을 절대 공격하지 못하며 미국은 대만에 집중할 수 있죠.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러가 도사리는 가장 위험한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이제 오히려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푸틴, 한국 핵무장 가속화. 러시아는 가만히 보면 한국을 돕고 있는 격이다. 한국은 엄청난 것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관영에서는 러시아의 계속된 돌발 행동이 오히려 한국을 크게 돕고 있다는 말이 나왔으며 미 의회 및 군사계에서 한국의 뜻밖의 초대형 조치를 통해 군사 대국화가 완성된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최근 시진핑 주석은 다시 한번 푸틴 대통령을 만났으며 양국의 우호를 증진시키자는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이 자리에서 중국은 사실 러시아를 보는 시선이 상당히 껄끄러워졌음이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실제 오늘자 러시아 하원에서는 북러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비준이 있었으며 이는 앞서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러시아와 한국이 건설적 상호 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는데 불과 몇 년 뒤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자 동반자 협정을 하게 되는 정세가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가운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동북아 정세가 매우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에 벌어지는 두 가지 사안을 크게 두려워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를 두고 동북아의 최종 승리자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미국, 한국 핵무장화 서두른다. 미국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한과 상위 방호 조약을 맺은 것은 냉전 시대로 확실히 돌아갔다고 분석했으며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동북아에 증폭되어 적지 않게 당황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런 현대에서 실제 큰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라고 언급하면서 러시아가 한반도로 군사를 들일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무슨 위협이 될지 모른다며 매우 큰 우려를 했습니다. 일단은 현재 북한의 뒤를 봐주는 국가가 원래는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몸을 사리면서 빠졌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거의 모든 무역을 의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최근 물품을 잘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신의주 등에 통관되는 중국의 물건이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 해관에서 북한에 들어가는 물건을 검열을 강화해 묶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이런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이 매우 시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정책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전인대 혹은 삼중전 등 공산당의 큰 행사에서 등소평의 도각양회로 전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동맹인 러시아와 북한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서방의 경계가 심해졌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서방과 잘해보자고 손을 내밀어봤자 시선을 곱게 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하고 있는 북한 제재를 중국이 어느 정도 동조하면서 북한 제재를 하는 것이죠. 사면 초과인 북한은 코로나 이후 처참한 경제에 더해 더욱더 살아날 구멍이 막막해진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북한은 살기 위해 러시아와 긴밀을 졌고 계속해서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며 이제 푸틴이 직접 평양에 와서 상호 조약을 맺으니 북한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어차피 서방의 제재를 강력히 받고 있으며 전쟁 중이라 북한과 무역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은 중국이 아닌 러시아와 많은 무역과 군사 교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또한 러시아 쪽에서 노리는 것은 이번 일로 인해서 미국을 더욱 위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에 핵무기의 위협이 가까워짐을 뜻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런 수를 노린 것입니다. 결국 북러 간 상호 간에 충분히 주고받는 이익이 넘치기 때문에 이런 조약이 발동된 상황인 것이죠. 러시아의 국방부와 북한 간에 이러한 조약은 몇 달 전부터 사실상 체결이 된 상황이었을 것이며, 실제 푸틴은 평양에 온 지 하루 만에 떠났고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만 과시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북러 동맹은 예상은 했지만 상위 방위 조약 같은 굉장히 과감한 조약이 나올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설까지 도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러시아 조치로 인해서 더욱더 한국의 안보는 물론이며 동북아시아 전체의 방어를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그는 기자회견에서 다소 상기되며 다급한 목소리로 한국에 관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보통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곧바로 해당 이슈에 관해서 답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보좌진에 한국에서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푸틴이 저렇게 당황해서 빠르게 답변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는 의견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관해서 소식통들은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북러 조약을 크게 우려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크게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한국의 무기 투입으로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무기는 러시아가 들여오더라도 70%가량 정비가 필요하고 분량이 대다수입니다만, 한국의 무기는 신식에다가 구식이라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잘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러시아의 불금 사업 때 받은 T-80U 등의 탱크를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투입시킬 수 있고, 이 탱크들은 한국에서는 유지 보수가 어려우나 러시아 전장에서는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 무기를 많이 사용하기에 러시아 탱크는 활용하기가 매우 좋다는 겁니다. 또한 현무원이나 에이테크스 같은 현재 한국 전략 자산이 아닌 퇴역들도 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퇴역 장비를 전선에 투입시키면서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K방산의 우수성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미국제에 더해 한국 무기가 들어가면 화력이 2배가 되죠. 현재 전선에 하이마스가 위력을 떨치고 있는데 여기에 천무2 같은 다연장 로켓이 들어간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몇몇 라인에서 다시 우크라이나에 밀려나갈 수 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무기들은 러시아 전쟁에서 실제로 아직은 투입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더욱더 파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부에서 분명한 실수라고 파악하는 이유인 것이죠. 여기에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한국에 핵무장할 빌미를 주게 되어버린 겁니다. 현재 미국 경합주 10곳에서 모두 트럼프가 우세하여 당선 가능성이 올라갔는데, 주한미군 문제를 골치 아파하며 대신 핵무장을 시키자는 의견이 트럼프 참모 쪽에 훨씬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명분이 없었지만 미국은 러시아를 가장 경계하므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훨씬 열렸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결국 한국 핵무장은 러시아의 조약으로 완성된다는 말이 나오고, 중국도 반대할 처지가 못 되므로 러시아의 이번 조약이 중대한 실수였다는 것과 한국 입장에서는 핵무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한국과 경제적인 문제로 앞으로 협력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의리를 지키며 IMF 때에도 유일하게 남아 러시아를 지켰지만 이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북한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를 오랫동안 받게 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가장 투명하고 배신하지 않는 한국과 경제협력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번 북러 조약을 굉장히 우려하는 의견도 상당했다고 하며,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고 하자 푸틴은 다급하게 이에 대해 운을 띄운 것입니다. 푸틴은 단순히 북한을 누군가 침공했을 때의 이야기라면서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한반도가 이로 인해 핵무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은 북한의 위험이 있었는데 러시아까지 더해지면 정말 핵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 핵이 생긴다면 중국은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므로 러시아 행동이 못마땅하며, 이로 인해서 동북아에서 가장 군사력을 압도하는 주체가 한국이 됨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K방산, 중국을 완전히 밀어낼 것. 중국이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방산 물꼬가 대거 트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폴란드에서는 금주 한국의 폴란드 대통령이 등장해 직접 한국 무기 5조 원 구매를 현찰로 희망했습니다. 심지어 질질 끌고 있던 K2 전차 구매도 올해 안으로 모두 마무리하는 것으로 대략적 아웃라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은 물론 동남아 전체로 이것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제인스는 천무2와 K2 전차가 전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신음하는 가운데 방산에서 수출을 늘려가고자 하는 중국의 적색 경보가 울린 것이죠.
따라서 중국은 한국 방산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사를 관영일보 등에 쏟아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은 최근 K9 전세계 점유율 1위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제기했습니다. 인도가 최근 중국 국경에 백문을 들여오려는 시도를 하면서 심기가 불편해진 것도 있으며 최근 호주에서 K9 사격 시험이 훌륭하게 마무리되며 이것에 자극받은 것으로도 보입니다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K9이 전세계 자주포 최고 점유율을 달성하는 걸 저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지전에서도 한국 자주포가 쓸모없었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비난했는데요. 중국 군사 매체는 K9 자주포가 2010년 연평도 폭격 사건에 등장했지만 K9 자주포가 교전 중 고장이 났으며 북한군의 폭격을 제압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여기에 K9은 대부분 수입 부품이라 더욱 유지 보수와 정비가 어렵다는 발언을 더했습니다. 국산화율이 82%가 넘은 K9인데 스펙도 파악을 안 하고 기사를 올리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K9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내고 흠집을 내려는 시도를 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베트남에 한국의 자주포 K9이 중국과 베트남 국경에 배치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인도와 더불어 두 군데의 국경에 K9이 배치되는 짜증나는 상황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이 한국의 기술 이전 수출에 대해서 이례적인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기술 빼가기 선수인 중국이 한국 보고 그러다가 기술 유출돼서 방산 망한다며 경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 매체 인민망은 한국의 무기 수출이 신기록을 세웠다는 기사를 내면서 동시에 그들은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마이너스이며 방산 수출 장비가 단일하며 단순하다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내세우는 FA-50 전투기는 대체 항공체며 앞으로 유럽에서 공동 개발한 전투기를 비롯해 대부분 미국산 F-35 전투기를 주로 도입할 것이라 한국산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러한 비판이 자신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름 근거를 가졌다고 주장하는데요. 최근 폴란드 언론에서 한국의 FA-50을 비판하면서 유로파이터나 F-16 도입을 논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폴란드에 FA-50 정비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영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국에 발주를 하지만 대부분은 기술 이전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의 기술이 폴란드에 그대로 카피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는 의견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는 다소 흥미로운 발언인데 기술 빼가기의 달인인 중국 입장에서 한국 행동이 이상했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중국에 첨단 무기 공장을 세워주고 기술 이전을 해준다면 중국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며 한국과 같이 일부만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기술을 빼내려고 혈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의 많은 산업군이 중국에 그런 식으로 카피를 당했고 엄청난 피해를 보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중국 현재 공장을 지으면 위험한 이유입니다. 물론 반도체와 같이 중국이 수백조 원을 허공에 날려도 카피가 안 되는 사업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기술 빼돌리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한국이 하고 있는 현지 공장 설립 기술 이전이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을 비롯한 군사 채널에서는 한국의 수출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무기 수출국은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고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은 무리한 수출 실적을 위해서 정부에서 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당한 기술 이전까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런 것은 결국 한국의 방산을 크게 약화시킨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에서 단순히 K방산 수출이 안 되었으면 하고 질투를 보내는 것임이 곧 드러나게 된 상황인데요. 우선 군사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현지 생산 수출로 인해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최근 폴란드에서 한국의 전차 생산이 쉽지 않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폴란드의 내공과 한국의 누적된 내공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은 폴란드의 핵심 기술을 제외하고 현대 로템 등이 K2 전차를 합작하는 생산 과정에 들어가고자 하지만 이렇게 기술을 이전시켜줄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폴란드도 공장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중국의 주장은 K방산을 질투하면서 중동 국가 등의 중국의 방산을 어필하려는 시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기에 인도, 베트남, 호주 등 중국과 대치되는 국가에 항공 무기가 들어온다는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